자, 우리 문학을 좀 빠르게 볼게요. 우리 고전 소설 나오는데요. 고전 소설 정도만 읽어볼까 하거든요. 볼까요? 음. 고전 소설을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뭐 미리 좀 해봐도 되지 뭐. 자, 미리 하자 그냥. 자,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줄거리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읽는 거고. 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되네. 자, 수성공을 찾았다. 누가? 요영이. 그치? 그런데 꿈에서 죽은 김진사, 별 얘기가 많습니다. 자, 죽은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 이 제목이 운영전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유영, 이름도 비슷하네. 자, 유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의 꿈 속에 죽은 김진사, 운영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자, 이거야. 자, 그들의 관계를 좀 보니까 그들은 사랑에 빠진 관계고, 김진사가 음. 자, 특이 배신해가지고, 어쨌든 들킨 상황에서 운영이 죽어요. 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진사는 특을 불러서 용서를 해주긴 했는데, 청량사라는 곳에서 운영을 위해서 불공을 들일 준비를 하라고 분부했지만, 특은 계속 악행을 저질렀다. 뭐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수성궁에서 유영이 꿈을 꿨는데 김진사와 운영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에 빠진 관계. 자, 그런데 이 안평대군한테 들켜서 운영은 또 죽었고, 막 이런 얘기. 특이 자꾸 배신을 했고, 이런 얘기. 자, 그러면서 지금 때는 어느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볼 생각은 없었으나, 자, 나는 과거를 볼 생각. 자, 나는 누구여야 할까? 여기에서. 김진사여야겠지,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러면서 그냥 청량사에 갔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김진사가 지금 누구한테? 유영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인 거잖아.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청량사에서 그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열받아. 막 분을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내용 속에서 이 종놈이 이러면서 이 특이했던 일을 막 여기서 일러 바치고 그러면서 자, 운영이 좀 살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자, 이렇게 저의 배필로 좀 만들어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이 같은 원통함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특이라는 놈은 죽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탑을 세우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길었어. 이 말의 내용, 그냥 전반적으로 말의 목적, 이게 뭐냐고 해야 되니? 여기에서 소망이다. 기원이다. 그치? 자, 일단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 재회, 그치? 이걸 소망하고 또 이 특이란 놈 죽여주세요. 막 이런 처벌을 또 소망하고, 그치?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을 끝냈죠. 자, 이 말의 내용은 이와 같았어.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보면은 이래도에 특이 진짜 물에 빠져 죽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원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자신의 어떤 기원 결과라고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뜻이 없어졌대. 세상에 뜻이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누워서 지내다가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다. 아, 그렇게 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내가 죽게 됐대. 자, 이렇게 적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울었다. 여기에서 어투가 바뀌었죠? 자, 두 사람은 마주보다. 두 사람은 누구여야 하니? 여기에서. 당연히 운영.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자, 운영과 김진사라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즉,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수설이거든요, 원래는. 음. 자, 여기서부터 사실 뭐가 일어났냐면, 그 서술자가 바뀌었어요. 에이. 즉, 서술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그 이전에는 이 나 김진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적고 붓을 놓았다. 두 사람은 슬피 울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미루의 말을 건넸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돼버리니? 3인칭이 돼버려요. 자, 처음으로 이제 유영이 존재를 드러내네. 자,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음. 그리고 말 속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자, 위로하고 있더래. 위로의 말이래, 이거는. 음. 아, 왜 그렇게 비통해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한스러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목적이 뭐다? 위로래, 위로. 그러니까 김진사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 이거. 여기가 유영이란다. 김진사가 유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감사해 하고 있다. 음, 그러면서 또 말 되게 길게 하지?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죽었고, 염라대왕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가련히 여겼다. 이런 것도 염라대왕이 그들에 대한 염라의 태도야. 이런 것도. 아이고 불쌍한 것들. 염려? 자, 염라의 태도.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렇게. 음. 너네 안 되겠다. 다시 태어나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라고 해서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뭐 다시 태어나려고 했는데 태어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천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답니다. 음. 그러면서 서글퍼하는 건 다른 이유라고 했고요. 그 다른 이유가 결국 이 수성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음. 자, 결국은 대군이 몰락하여 이 궁의 주인도 사라져 사람들도 안 와. 참 슬픈 일이 되었다. 또 전쟁을 겪은 뒤라 잿더미가 되고 풀만 우거지고 자, 봄빛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으니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러잖아.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 자신들의 그 자, 현재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자, 즉 현재 공간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자, 그리고 또 이 수성궁이 현재 어떤지 또 얘기하고, 수성궁이 몰락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공간 어디냐면 지금 천상에 있잖아, 그치? 그들은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 어떻다? 즐겁다. 자, 수성궁이 몰락했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 슬프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이더니 우리는 맞아요. 원래 신선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좀 길어서 넘어갈게요. 우리는 원래 천상에서 뭐 죄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떨어진 벌을 받은 거지요. 결국은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올라가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저 이런 걸 고전에 너무나 흔히 나타나는 이 적강 모티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상의 존재였지. 그러다가 인간 세상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자, 이게 적강이었고요.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 눈물을 또 왜 흘리나 봤더니, 마지막에.
자,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며 유영한테 계속 말합니다.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의 감정은,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또, 이 한도 사그러들지 않는, 이 한이 뭐겠니? 현실에 살다가 이렇게 죽은 거겠지. 우리의 사랑을 결국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밤 그대를 만나, 자, 그대, 유영, 이렇게 회포를 푸니 참 좋다, 이런 얘기였겠죠? 자, 그러면서 바라는 점이 마지막으로 있고, 우리가 쓴 글을 좀 수습해서 전해줘라. 우리가 사람이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이 마지막 A 부분에 이제, 말의 목적 뭐라고 해야 되니? 부탁하잖아. 음, 요청하잖아. 자, 이제 그러면서 또 시를 한 편 얘기해요. 이제 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보시면, 아이고, 여기, 봄빛은 예와 같은데, 주인은 간대였구나.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다? 아, 수성궁의 분위기. 수성궁이 몰락한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한 얘기구나. 자, 잘 모르겠는 부분 넘어가고. 자, 운영은 또 이런 얘기.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 봄. 뭐, 비슷한 얘기 하네요. 자, 이렇게 봄이 되었는데. 자, 천년의 호사만 작고 꿈에 보이네. 오늘 밤 놀러와 옛 자취. 아, 이거 현재 모습이구나. 현재 그들의 상황. 그치? 음. 자, 그랬더니 눈물이 계속 나네. 아, 정서. 자, 마지막에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자, 유영이 또 잠에 빠지네요. 자, 그러다가 깨어보니 아무도 없더라. 책만 있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그 줄거리에서 꿈을 꾸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꿈에서 깨고 나니까 책 한 권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 이 꿈에서의 책이 현실에 남아 있잖아요. 현실에 정말 남아 있더라. 내 옆에 딱 있더라. 자, 우린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얘기 해. 일단 이게 뭐 선택지로 나와 있었던 것 같지만 이게 결국 꿈에도 있고 현실에도 있잖아. 꿈의 세계에도 있는 녀석이 현실에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죠. 우린 이런 걸 현실과 꿈을 관통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매개다. 이런 말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구성을 왜 했냔 말이야. 꿈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걸 이제 꿈에서 막 적었는데 그게 깨어나니까 정말 내 옆에 딱 있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그것의 사실성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이게 정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얘기였죠. 즉, 이게 정말 현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사실성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믿게 만들고 싶은 거죠. 믿게 만들기 위해.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 그치? 어머, 뭐야? 이거 진짜 꿈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진짠가 봐. 막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31번. 이제 틀린 거 찾아라인데요. 이제 김진사는 부처님에게 특의 죽음을 기원했다. 자, 맞는 얘기고, 그냥 서사죠. 그쵸? 서사. 청량사. 사실 이런 공간 늘 체크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김진사는 청량사에서 특의 행적을 알게 됐고, 화가 분노하게 된 거다. 맞냐? 자, 김진서는 운영의 재생, 운영이 다시 태어나길 바랬어. 다시 만나길 바랬거든. 대신 제가 죽을게요. 이랬니? 그냥 계속 바라기만 했지. 오히려 보답을 제시했지. 자, 운영이를 재생해주면 뭐 하겠다? 뭐 절을 지어서 뭐 은혜에 보답한다 그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고정 공부가 많이 안 돼서 지금 이건 좀 읽어볼 텐데, 이런 거. 현실이라는 외부 이야기 속에 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걸 뭐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
이게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도 공부할 거예요. 이거 얘들아 꿈이 나타난다고 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꿈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건 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자, 즉 꿈을 통해 내부 이야기를 막 펼쳐내고 있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적강화소 넘어가자. 아, 목류자. 목류자란 말 여기 있네요. 자, 꿈을 꾼 사람 아시겠죠? 여기서 꿈꾼이지 뭐. 자, 목류자. 자, 그럼 그냥 바로 봅시다. 목류자가 꿈에서 깨어난 후에 책 발견했니? 어. 자, 그럼 이것을 내부, 외부의 매개 소재로 볼 수 있니? 어, 내부가 뭔데? 꿈. 외부가 뭔데? 현실. 그럼 그것을 매개한다? 맞지? 자, 목류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난 거 맞아? 어. 그래서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을 천상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이 천상계였어? 내가 꿈을 꿨는데 천상계로 막 갔니?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곳. 처음에 그래서 줄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상계로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데요. 수성공이라고 해서 현실입니다. 넘어갈 거예요. 자, 33번 그 목길 A 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 뒷부분이었고요. 자, 유영이한테 그렇지. 자, 유영의 손을 잡고 막 말한 거. 제 글을 수습해 주시고 후대에 뭐 널리 알려주세요 이랬나 그거? 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오 밝힌다. 맞아. 가서 얘기해 볼게. 근거 정확하게 찾으라 말이야. 이런 거.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즉 이게 33번에 1번. 바꾸자. 자, 그 다음에 이 보답을 암시하며 이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내가 보답을 암시하면서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말은 괜찮아. 여기에서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니까. 제가 쓴 글을 수습해가지고 막 전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동을 좀 바꾸기를 촉구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앞부분에 보답을 암시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해주면 제가 뭐 해드릴게요. 보답 얘기를 했니? 안 했잖아. 자, 3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만남의 의미 강조하다. 자, 서리적 표현 어디에서 연결해 볼 수 있어? 여기에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잉. 자,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사실 전생에 다 인연이 있던 것이었다. 뭐 이런 거. 33번에 3번. 자,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 당번자. 너무 딱 떨어지게 맞는 말. 알겠죠? 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 우려되는 상황을 거론하여 막아줄 것 부탁하고 있다. 사실 이런 걸 정확하게 찾아서 연결해보는 그 지금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생각해보는 거. 그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이런 비슷한 말을 만났을 때 우리 뇌가 올바르게 작동해. 자, 우려되는 상황을 거론하여 맞니? 맞지? 우리가 헛되이 전해져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이런 지점이 33번에 5번.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잘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계속 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이걸 계속하면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 생겨.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전 소설을 다 봤고요. 지금 이제 고전 시가 나오는데 고전 시를 별로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학원 친구들은 지금 고전시 전부 다, 지금 현재 특강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정도만 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거 필수 작품이다.
모르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자, 필수 작품이면 당연히 필수 작품에 맞게 지식적으로 요구한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필수 작품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녀석 주제 뭐다? 자연 친화다. 이 얘기만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 필수 작품, 상충곡 다 했습니다, 사실. 자, 문제로 바로 갈 거고요. 자, 문제 보세요. 가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는 찾지 않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고전시이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맞지, 그치? 자, 맞는 얘기고 지금 가만 어쨌든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나머지 자기 반성하니? 그리고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 되게 중요한 말인 거 알죠? 이런 거 나와? 아니? 이 작품에서 세태, 비판 이런 거 있어? 없어. 대상 관찰? 하지. 그래서 대상 관찰해가지고 양면적 속성 얘기해? 자, 계절의 변화. 이런 말이 왜 나와? 자연 친화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시상 전개 방식이니까. 자, 시상 전개 방식에서 상충곡을 계절의 변화라고 해야 돼? 아니? 그럼 공간의 이동이라고 해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아름다움 얘기한다. 자, 이거거든. 그럼 가에서 대체 뭘 묘사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건지 찾아볼까? 보아해마, 복숭아꽃, 진달래 이런 거. 이런 것이 지금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풀들도 비 속에서 푸르고 새가 소리를 내는 게 너무나 교태롭고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화자가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봄의 경치,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정서로 보면 감탄. 그래서 이 봄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이거든. 구체적인 묘사 한 거 맞고요. 아름다움 드러낸 거 맞고요. 자, 35번에 자, 연결인데 이거 뭐 지금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청자를 활용한 거 맞고요.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에 대한 뭔데? 자연 속 삶인데 자부심 맞고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 조응, 대응. 화자의 정서와 그대로 대응되는 자연물. 아, 새도 저렇게 교태를 부르네? 이거. 새도 참 즐거워하네? 이거. 자, 즉 이렇게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흥겨움을 얘기한다. 시냇물 보는 거다. 풍류다. 청각적 이미지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건 넘어가고. 왜 이런 게 옳으냐고. 알겠어. 자연친화적인 시에서 이런 거 어디 없지. 만약에 정말 자연친화도 이런 게 있다? 너무 중요하지. 이걸 못 읽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어야 할 텐데, 만약에 자연친화에서 후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후회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잖아. 자, 36번. 이런 걸 개념어라고 하는데, 개념어를 좀 풀어놨으니까 봐줘야지. 이건 자기가 은거하는 생활을 좀 다니면서 즐거워하는 거다. 탐승은 멀리 명승지를 막 찾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자, 6번은 그 자기가 사는 그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즐거워하는 거. 탐승은 명승지에 직접 찾아가는 거. 자, 가의 수간목은 작가가 육어를 체험하는 거주지 맞니? 맞지? 초가지. 여기가 무릉인가 봐. 자기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다. 자, 뭐 나는 읽지 않겠지만 나에서도 육어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 맞고.
이런 거. 낯선 곳 기행으로 보면 안 되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근처를 막 돌아다녀 보는 거니까 뭐 낯선 곳 기행 아닙니다. 자, 흥이 다르겠냐? 이런 거 전부 다 현재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이다. 자, 37번 넘어가고요. 자, 38번도 근거 범위만 좀 찾아봅시다. 보세요. 자, 가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답 1번이잖아. 그치?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단 가에서 부르고 시작하는데 뭐 끝났죠. 자, 향단아 좀 밀어라 라고 해서 여기에선 향단이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청자. 그치? 자, 청자가 나타난다는 거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지. 자, 나에서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참 너와 나는 멀리서 왔구나로 시작이 돼. 어디서 왔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어디로 가는 길이니? 물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이럽니다. 자, 즉 이것도 여기에서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자, 너는 청자.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너는 누구여야 하니? 느티나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지. 그래서 가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야. 여기에서 가, 나, 둘 다 청자를 활용한단 말이야. 가에서는 향단이고, 그다음에 나에서는 너, 느티나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는 둘 다 청자를 활용하여 화자가 뭐 말을 건넨다 뭐 이러시면 되는데 차이는 느티나무는 자연물이니까요. 아, 의인화구나. 즉 의인화된 청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반어적 표현 둘 다 없었고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 이게, 조금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가에는 없고요. 나에서 공감각의 느낌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매미가 오름꽃을 피우다. 이거. 음. 오름꽃 피다. 오름꽃이 피다. 알 것 같죠? 진짜 꽃이 핀 거니? 아니잖아. 그치? 청각의 시각화. 뭐, 이 정도 연결했을 때, 뭐,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원경에서 근경으로 멀리 보다가 점점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이동한다? 둘 다 아니고, 상승하강의 이미지. 자, 이런 게 상승하강이 가에서는 괜찮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네를 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의 상황이 그렇죠. 그네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네를 타고 쑥 올라갔다가 중요한 건 다시 또 쭉 떨어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에서 상승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뭐 나는 안 되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에서 그것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자, 그네 타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비관, 절망, 좌절. 태도로 바꾸면 체념. 다 틀렸죠. 자, 그래서 상승 하강 이미지까지는 괜찮죠. 그렇지만 뒤에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로 풀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했던 얘기 같은데, 우리가 행의 길이가 짧으면 대체로 느리게 읽는 거지. 자, 먼 바다는 현재 지향하는 공간인 거 맞고, 길이가 좀 길면 좀 빠르게 낭송해야 하는 거 맞고, 아주 내어 좀 밀어라, 아주 좀 세게 밀어버려라, 뭐 이런 게 지상을 얼마나 떠나고 싶어 하는지 얘기하는 거 맞고, 3년에서 명령형 종결음이 반복되는 거 맞고, 자,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서 화자의 정서 구조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고, 느낌표 찍어주는 부분에서 격정적 어조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고.
자, 행의 수가 적어. 음절이 좀 적으니까 느리게 낭송해라. 그치? 나는 갈 수가 없나 봐. 자, 이 지점에서는 좌절감 가능하죠. 나는 갈 수가 없나 봐. 이 지점에서는 체념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행의 일리가 짧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차 빨라지는 아니지. 다시 느려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오연에서 다시 향단아 읽을 때 체념적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밀어라. 나 좀 가보게. 이러니까 이 마지막에 다시 의지적 태도로의 어떤 전환. 이게 포인트지, 이 시는. 계속 가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되다가 나는 갈 수가 없나 봐. 근데 마지막에 또 어때? 그래도 갈 거야, 미뤄봐. 뭐 이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의지적 태도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걸 잡아주는 게 포인트. 자, 그 A 부분에 옹이가 박힌 느티나무 뿌리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먼 길을 걸어왔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먼 길을 걸어온 발로 이렇게 바꾸어서 상상을 해내죠. 자, 동질감, 교감시도 이거 어려운 말 아니라 그랬지. 그 B 부분에서 동질감, 우리는이라고 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너와 나는, 우리는 참 멀리 왔나 봐. 이러면서 막 말 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즉 동질감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말을 건네는 게 이제 교감하는 거야. 교감하는 것. 꼭 대답 안 해도 돼. 자, 혼자 막 이렇게 말 거는 것도 교감을 시도하다, 교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나무가 말을 하겠니? 자,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 교감 시도하는 거 다 맞는 말. 그다음 속살이 썩어 비어가는 느티나무 몸통에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자연물을 이거 뭐 어려워. 결국은 썩어가는 곳에서 꽃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게 자연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니? 이거잖아. 이거 자연물의 원리가 좀 드러나는 거 맞아? 썩어가는 선생님 어떻게 썩어가는 느티나무에서 꽃을 피웁니까? 이러지 마세요. 자, 썩어가는 통에서 꽃도 나오고 그래. 자연의 원리지 뭐. 그래서 그 속에서 꽃을 이렇게 피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자연의 원리가 드러난다. 이런 말. 자, 화자는 상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거 맞죠? 자, 인식에 대한 전환. 이것도 뭐, 이건 뉘앙스라고 할게요. 자, 뭐 이런 거 돌아보면, 그래, 생각해보면, 삶이라는 건 결국은 상처인데,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처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 아시겠죠? 음. 이 마지막에, 그래, 나는 좀 덜 외로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긍정이라는 말 괜찮아. 그런데 이러한 말을 토대로, 아, 이 사람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는구나. 아니지. 그래, 나는 이제 덜 외로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다시 걸어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하네. 자, 앞으로의 자신의 삶의 태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의의가 세 번이나 있네? 미안하다.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 나는 이제 좀 덜 외로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가야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고. 자, 마지막 현대 소설인데요. 사실 이 소설은 정말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본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본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얘기 안 할 거고요. 뭐 그런 얘기 정도만 하고 싶네요. 우리가 사실 이 현대 소설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 진짜 정확하게 잡아줘야 하는 부분들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좀 더 뭐 당연한 거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가 되면 좋고. 자, 일단 이게 답이 2번인 게, 그래, 뭐 현기증 느꼈다고 뭐 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곱고 자상한 눈매, 나직한 음성으로 기억해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 이 표현은 아버지에 대한 누구? 엄마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런 지점들을 정확히 잘 잡아줘야 한다고 했죠. 그쵸? 자, 이런 지점은 잡으면서, 아, 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태도가 그랬구나, 라고 이해해줘야 돼. 이걸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넘어갈 거고요. 자, 43번에 노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자, 이 노인이 한 행동을 결국 물어보는 거야. 노인의 행위와 말, 그것의 의미, 뭐 혹은 그것에 담긴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음. 노인이 계속 여기에서 뭐, 유해를 수습하잖아요. 그쵸? 행위.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뭐 그렇죠. 즉, 노인의 행위와 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그 캐릭터가 하는 그 행동들, 그 캐릭터의 말의 내용, 그 말의 내용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의미와 정서를 좀 끌어내줘야 하거든. 노인이 하는 그 행동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1번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즉 전쟁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중이다. 자, 이렇게. 음, 아시겠죠? 음. 자, 이거야말로 참 얘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그 시 부분이 일단 시 부분을 보면 이거거든요. 음, 이게 여기잖아. 허리띠를 질끈 동인 엄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거리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어. 자, 이거거든. 치맛자락이 막 흔들렸대. 치맛자락이 흔들린 거 가지고 믿음이, 세상에 대한 나의 굳은 믿음이 좀 흔들렸다. 아니, 치맛자락 흔들린 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나의 정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 이건 나의 정서 이렇게 연결 못 합니다. 음. 내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리는 그 엄마의 환영이 이렇게 치맛자락을 막 나풀나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는 엄마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걸 보여준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근거 자체 없어요. 음. 흔들리고 있는 거 뭐냐고? 흔들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지 뭐. 음. 자, 치맛자락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보았던 그간의 엄마의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환영 속에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서 연결 못 해요. 자, 그리고 45번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이유만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거 갑자기 이거 왜 물어보냐. 이 지문이 애초에 과거하고 현재를 계속 교차하는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현재가 계속 교차되면서 이 역순행이 일어나면 결국 이러한 질문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제대로 무엇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실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재정립하는 거. 이걸 못하면 이 과거, 현재가 교차되는 이러한 지문은 이 자체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지. 못 읽은 거야, 애초부터. 영화 드라마 볼 때도 다 똑같아. 이렇게 과거 현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회도 있잖아, 그치? 자, 과거 현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10분, 20분의 영상이 있었다. 거기에서 그 과거의 사건을 그래서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 10분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가 없지. 자, 아무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정리하라라고 하는 거 너무나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뭐 그럴 때 답을 뭐 얘기해줘야죠. 가장 뒤에 오는 거 뭐냐 이랬으니까. 음. 가장 먼저 오는 거 뭐냐 차라리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가장 뒤에 순서대로 뭐 A, B, C, D 뭐 이런 거 해주는 게 더 좋겠다. 문제 좀 어렵게.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점점 뭐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열심히 잘 듣길 바라고요. 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더욱더 집중합시다.